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 좀 해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전략군의 특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전략군이 바로 북한이 미사일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북한의 정말로 많은 다종화된 이 미사일들의 한꺼번에 러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러쉬해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선제 타격,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UAE가 1000km도 넘는 예멘의 후티 반군 기지를 직접 가서 때려버렸습니다. 1250km인데요. 알다프라 공군 기지에서부터 UAE가 가서 때린 데까지가 이 정도 거리 됩니다. 그런데 F-16 EF, 그러니까 UAE가 미국에다가 개발비를 대고 F-16 블락 60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컨포멀 탱크라고 외부 장착 연료 탱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가 꽤 긴데 한 850km 전투 행동 반경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가서 왕복 2,400km 넘는 거리를 갔다가 때리고 완전히 그냥 보시다시피 저렇게 초토화 시켜버리고 왔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그냥 다 때려버렸는데 왜 이렇게 했냐? UAE가 완전히 빡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UAE 공군 F-16 전투기가 월요일 새벽 예멘 북부 사나 인근의 후티 미사일 발사 시설을 공습해 파괴했다. 후티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UAE와 사우디에 각각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UAE에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요격되었고 사우디로 날아간 미사일 중에 한 발은 요격, 한 발은 목표 외곽에 떨어졌다. 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UAE가 처음으로 예멘에 직접 날아가서 공중급유를 2번이나 받으면서 날아가서 때리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UAE가 열받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미사일 공격입니다. 일단 이 후티 반군이 도대체 반군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그리고 고가치의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대줬죠. 뭐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드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을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 홍해 연안에 있는 제다, 사우디죠. 이 아람코 유전, 그리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또 아람코 시설, 그리고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이런 데를 계속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는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세 개를 섞어서 한꺼번에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제일 느린 드론을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이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날리고 그래서 도착할 때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비슷하게 돌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 탄도미사일은 아주 빠르니까 탄도미사일 맨 나중에 날리고 해서 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알다프라 기지에 이 세 가지의 무기가 들어갈 때는 거의 비슷하게 탄착이 될 수 있도록 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도 다르고 각각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뭐 각도도 다르고 이런 여러 종류의 공격 무기들이 한꺼번에 쇄도를 해옵니다. 그러면 레이더, 방어체계 이런 것들이 헷갈리죠. 제일 위협 우선순위가 뭡니까?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UAE 사드가 탄도미사일 다 막아냈습니다. 또 UAE 패트리어트 3가 크루즈 미사일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위협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드론은 못 막아낸 겁니다. 드론이 사실은 제일 요격하기 쉬운데 워낙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 드론이 공군 기지를 때려버렸죠. 공항을 때려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 알다프라 기지에서 열받아가지고 F-16 타고 가가지고 폭격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 하이브리드 타격전 이거 과연 우리는 막아낼 능력 있냐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해보는데요. 이렇게 애초에 가성비가 맞지 않은 이 대화력전, 즉 방자와 공자입니다. 방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 패트리어트 3 미사일 한 발에 싼 거가 40억 원, 그리고 비싼 거 최신형은 80억 원 정도 합니다. 한 발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만든 천국 미사일이 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 하더라도 뭐 저거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하나의 타겟에 2발을 날려야 되니까 한 30에서 40억 원 날려야 저거 미사일 단거리로 하나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만약에 쏜다. 이러면은 이거는 한 150억 원 이상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하나 요격하는데. 그러면은 북한 미사일은 도대체 얼마냐? 스커드 탄도미사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또는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쏘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스커드급 탄도미사일 쏘죠. 이거 10억 원. 그리고 무유도 로켓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리고 공격용 드론 100에서 200만 원. 이런 거 날려가지고 20억 원짜리. 그리고 40에서 80억 원짜리 방어미사일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 길게 끌면 방어하는 측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북한은 도대체 이런 하이브리드 체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다종의 타격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170mm 자주포. 이게 사거리가 53km인데 비행 고도는 12km. 최대 고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12km. 비행 속도는 마 2에서 3.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의 타격권에 들어가죠. 그리고 240mm 방사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갱도 진지에 들어가 있는 장사정포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거리 80km, 비행고도 24km, 속도는 마 3에서 4. 또 300mm 방사포. 이게 이제 사거리가 200km, 비행고도는 32km, 마하 5. 충청권까지 타격 가능하죠? 그리고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게 300km 이상. 이거 30km, 마하 6.1 이상. 초대형 방사포 400km 이상의 사거리. 이거 이제 고도가 35km, 마하 6. 전남권까지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K-24,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북한판 현무2 이건 사거리가 410km, 지금까지 보여준 최대 사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더 날아갈 겁니다. 비행고도는 50km, 마하 6 이상. 이것도 역시 전남권까지 타격 가능하죠. 또 K-23,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데 저는 북한판 KT즘, 우리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아마 기술 빼갔을 겁니다. 사거리 600km, 비행고도 50km, 마 3에서 4. 전국이 타격권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순항미사일 보여줬죠. 1500km.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근접 저공비행. 마 0.7. 이것도 전국 타격. 자폭형 무인 타격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속도로, 아주 다양한 고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그냥 탄착을 시킨다.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맞아야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군의 방어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말 놀랍게도 육군과 공군이 서로 나누어서 하늘을 막고 있는데요. 이 7km 상공을 기점으로 해서 7km 이상은 공군이 책임 관할 구역이고요. 7km 이하는 육군이 책임 관할 구역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육군이 책임 관할 구역인 7km 이하에, 그러면 육군은 최소 7에서 8km 또는 10km 고도까지는 자신들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7km 이하를 자기네들이 맡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육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5km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7km까지가 책임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북한 미사일이 6에서 7km 요 사이로 날아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공군도 책임지지 않고 육군도 막아낼 방법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천궁 15km까지, 그리고 팩3, 팩2 40km 고도까지, 사드는 50에서 150km까지. 물론 이 사드는 미군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후티 반군이 UAE의 공항을 타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공한 게 마지막에 드론이 가서 성공했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요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시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드론이 성공했는데 북한도 그 드론을 가지고 전략 타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은 지금 핵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 사용하는 데가 전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군에 그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에 미사일이 아닌 드론을 장비하는 그런 부대를 창설한다라는 보도가 1월 26일 날 데일리 NK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난 24일 동서중부 전략군 부대에 직속 무인기 부대를 새로 편제한다라는 최고사령부 명령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세 개 지역 주둔 사령부에 지휘부 직속으로 2개 대대, 즉 1개 대대는 4개 중대, 각 중대 인원은 95명씩 무인기 부대가 편제되었다. 최고사령부는 청와대와 핵심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남조선 어느 곳이나 인적 역량 투입 없이 불의에 즉시 소멸 타격 가능하도록 이번 편제된 부대들의 싸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하달되었다. 특히 이미 무인기 부대 신설했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 개발, 시험,
공정 생산이 결속됐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남조선은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결속됐다, 이 말은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다 완료했다. 생산까지도 완료했다. 무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 겁먹어라. 지금 이 소리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전략군이 왜 이렇게 무인기를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청와대와 핵심 전략기지, 남조선의 핵심 전략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UAE의 후티가 때렸던 바로 그 하이브리드 타격 전술을 지네들이 하겠다, 북한이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막아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다층방어, 즉 그래도 UAE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층방어가 돼 있었습니다. 다층방어 뭐냐? 패트리어트 3가 저고도를 맞고, 그리고 사드가 고고도를 맞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요격을 하니까 막아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MD 능력이 좋은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북도 정도의 너비 면적 정도 돼요. 거기에 15개의 아이언돔 포대를 쫙 깔아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4중, 5중의 MD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아래에 아이언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그 위에는 에로2,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3,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팩3까지 있습니다. 5중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내 전선 사령관으로 작년 가을에 있었던 하마스의 대량 로켓 공격, 그걸 총지휘해서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오리 고르딘 소장인데요. 별 2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월 교전에서는 11일간 4,400여 발, 하루 400발꼴로 로켓이 날아왔다. 앞으로 다시 충돌이 발생하면 이보다 5배 정도인 하루 2,000발 정도 날아올 것이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맞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5중 방어 체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루에 2,000발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보다 면적이 훨씬 넓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밀집된, 또 훨씬 더 다종의 공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싸워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다층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나 이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이언돔, 이런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요격 체계를 빨리 지금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있었던 이 하마스의 대량 로켓 공격 이 포격전을 보고 우리 군에서 우리 아이언돔은 즉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렸습니다. 왜? 정부가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국산품 개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냐라고 생각해보면, 방산업체에 가 있는 선배님들의 압력이 세다. 그리고 또 이 정부 최고 수뇌부가 북한 상전들에게 우리는요 형님들이 우리를 때리는 거 막아낼 수 있는 이 자산을 만드는 거, 이걸 끝끝내 막아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우리 남조선을 아주 뺨따구를 여기저기 자유롭게 때릴 수 있는 자산 준비해 두세요. 그래야 남조선의 이 개돼지들이 아주 겁을 벌벌 떨 겁니다. 저는 아주 충실하게 국산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이 형님들이 쏘는 그런 다종화된 이 하이브리드 공격 체계를 막아낼 자산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미루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발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최근의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군도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나선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 2조 8,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국내 개발 비용이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4, 5배가량 많다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아이언돔은 하마스 등 무장단체와 비정규군의 로켓포 등을 산발적으로 대응한다 라며, 반면 우리가 추진하라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는 시스템이나 요격체계가 아이언돔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안보 상황을 고려해 기술적 난이도가 더 요구된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2,000발이 아니고 하루에 뭐 2만 발 정도 날아올 거니까 그거 다 막아내려고 하면은 아이언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 더 많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만들 이 요격체계가 아이언돔보다 동시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날지, 또 아이언돔의 그 요격체계인 타미리 미사일이 발당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 5천만 원보다 더 싼 가격에 만들어낼 건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면. 그래서 이 2조 8,900억 원 이 개발비가 이 정도 같으면요. 아이언돔 30개 포대 이상을 삽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이제 내수로 구입한 비용이 600억 원이에요. 한 개 포대에. 그런데 미국이 그걸 이제 긴급하게 2개 포대를 샀는데 미국형으로 완전히 또 개조 개량을 했어요. 2개 포대를 개조 개량하다 보니까 가격이 확 비싸졌죠. 그래서 미국이 도입한 가격은 한 1,200억 원 정도. 그래서 이 2조 8,900억 원이면 미국이 개조 개량한 그런 버전으로라도 우리는 30개 포대 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물량 한 두세 개 포대 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여기 아이언돔에 이제 미국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미국 EL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 도입, 생산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 다음 아이언돔 이후의 무기 체계를 우리 국내 개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으니까 국산화와 미명 좋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한화 디펜스나 LIG 넥스원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속품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기체계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익을 보는 그런 방산업체예요. 그 방산업체를 생존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돔 긴급 도입하고 기술 전수받고 그걸 가지고 LIG 넥스원이든 한화 디펜스든 한화 시스템이든 이런 데서 국내 개발 들어가서 나중에 가야죠. 2035년까지 투입하면 그러면 실전 배치하면 2040년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북한한테 빌빌거리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방산업체 때문에 대한민국 존재합니까? 아닌데 여기는 이런다 이겁니다. 그럼 방산업체 이익이 딱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정권은 형님들 우리는 절대 형님들이 우리를 때리려는 거 막을 의지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국민 이 개돼지들은요 너무 무지했어요. 우리가 자주국방 국산 무기 이러면요 홀딱 그냥 뒤집어져서 가만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15년 밀어놨으니까 마음대로 우리 때리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 북한의 하이브리드 화력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은 IFPC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6단계의 화력전을 요격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육군의 경우입니다. 이거하고 육군이 간접 화력 방어 능력 IFPC라는 걸로 이렇게 다기능 발사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발사대에 여기는 뭐 헬파이어 같은 공격용 무기도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사이드와인더 9X 지대공 미사일, 원래 공대공 미사일이죠. 열추적 미사일. 이것도 지금 발사하고 있죠. 스팅어 같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서 아주 작은 그런 지대공 요격 무기도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 막 다 집어넣습니다. 뭐든지 다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전방공의 최종 요격 체계로 하고 뭐 스팅어다 뭐다 쫙 해가지고 야전방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탄도탄 요격 체계인 C2BMC하고 또 링크를 합니다. 그 C2BMC는 이지스함, 위성, 뭐 모든 이 요격체계 또 패트리어트 3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링크해서 전구 지역 방어를 다 하죠. 이거하고 이제 야전 방어하고 전부 다 링크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육군의 방공체계 그리고 공군의 방공체계 이걸 전부 탄도탄 방어체계하고 다 링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야전 방공 따로 하늘 방공 따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위협들이 계속 지금 북한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 걸러 하루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그것도 다 다른 종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날아가면 니들 어떻게 할래? 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느긋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저런 다층화된 요격 체계를 만들고 신속하게 긴급 도입할까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이 C2BMC 즉 탄도탄 요격 체계 전부 다 합치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방어적인 거고 제일 확실한 거는 예방적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선제 타격해야죠. 그래서 이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정치학에서 국제 정치학에서 예방적 선제 타격은 이건 전범이 아닙니다. 합법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자위적 권리입니다. 적의 공격 의도와 준비 정황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적이 공격 전 먼저 타격해서 제압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침략이 아닌 자유권 발동 조치로 인정받는 게 바로 예방적 선제 타격, preventive strike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최근에 선제 타격 어느 후보가 선제 타격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 우리 핵미사일 맞습니까? 너나 맞아라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는 이 북한의 화력공세, 하이브리드 화력공세, 아주 다층화된 후티 반군은 3종의 각기 다른 속도와 스피드와 고도를 가진 무기들을 UAE로 쏘았지만은 북한은 보시다시피 10종이 넘는 속도, 고도, 각도가 다른 그런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서울을 때리고 경기도 때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맞아야 되겠습니까? 또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안 맞으려고 하면은 선제 타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종이 아닌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어느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 갖다 선제 타격 이야기하니까 너나 맞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제 타격은 이 사람이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말 타격, 주먹 타격. 아무튼 예방적 선제 타격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MD 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걸 미국과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자면 방산업체의 이익에 우리 생명을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국방,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체계 독립.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체계 독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